네, 그럼 지금부터 실무 능력이 보이는 포트폴리오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다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UX, UI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디오톤, 그리고 디자이너를 위한 교육 플랫폼 오픈패스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무 능력이 보이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에 다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버뷰 측면에서는 우선 포트폴리오라는 게 과연 뭔지 가볍게 우리의 이해도를 맞추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을 갖고 계신 디자이너가 아니실까 싶어요. 뭔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다양한 형태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마 회사라는 곳에 소속되어 계시거나 회사와 함께 소통하며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고,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업이 우리가 디자이너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아마 채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무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고 이제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채용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일 텐데요. 우리가 채용되는 과정, 요거를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런 디자이너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먼저 보통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회사의 입장으로 입장을 잠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는 우리는 이런 회사야. 그리고 이런 일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런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니즈가 존재할 거예요. 이 둘의 니즈가 충족이 되고 우리는 이런 디자이너 필요했는데 나도 그런데 라고 하면은 이제 인연이 이루어지고 이때 채용이 성사가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스펙도 나쁘지 않고 나 포트폴리오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탈락하는 걸까요? 막 이렇게 슬퍼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틀리지 않았고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니즈가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을 나의 역량에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채용 상황 좋지 않고요. 기업들도 상황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지금 먼 훗날 우리 기업의 먹거리를 가져다 줄 전략적 인재를 추구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 펑셔널하고 현실적인 인재를 추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훌륭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안을 하셨는지 보다는 지원자분의 역량이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이 원하는 기업의 그 채용 담당자, 포트폴리오 담당자 머릿속에 있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해서 그 역량을 어필해낼 수 있을까? 요거는 정답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장 쉽게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KSA 같은 진단 모델을 쓰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 혹은 어빌리티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의 줄임말로 어떤 개인이 지닌 역량을 그 개인의 지식과 스킬과 그리고 어떤 능력 혹은 태도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잠깐만 빙의해서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채용 담당자예요. 그리고 저희 팀에 지원한 분을 판단을 할 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겁니다. 이 디자이너가 UX니까 UX 이론 지식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최소한 그 리서치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어떤 메소드를 썼지라는 걸 보면서 포트폴을 검토할 거라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실제 써본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 같은 데서 이런 거 좀 공부해봤다 쓰시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은 없어요. 포폴에서 이걸 응용한 어떤 결과물까지 이어졌을 때 좀 효과가 있다. 스킬 역량에서 보통 페인 포인트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짐작하신 것처럼 피그마라던가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던가 당장 손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디자이너분들
포폴에 필수로 이제 사용 툴 써서 내라고 하잖아요. 피그마 100% 이렇게 써서 내시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사용 툴이 뭔지는 되게 많이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프레이머를 쓰는 회사예요. 그럼 프레이머를 쓰는 지원자를 뽑아야 되니까 프레이머 써봤나?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스킬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는 연마라고 하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어요. 피그마 한 번 써봤어요? 같은 걸로 진짜 통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흑백요리사 같은 데 보면 그 칼질 보이시죠? 다다다다다다다다. 칼질 좀 해. 약간 이 느낌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디자인이나 그런 데 보면 곳곳에 묻어놔야 돼요. 그래서 스킬은 어디 한 곳에서 조금 나 해봤어 이 정도 어필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태도 역량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국인들은 그 태도를 보통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인사도 되게 잘하고 되게 심성이 바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일을 끝까지 추진해내는 추진력, 궁금한 게 있으면 집요하게 파는 어떤 집요함, 정말 업에 관한 그런 어떤 행동력 같은 걸 뜻하는 단어예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애티튜드가 있다면 이제 그거를 실제 결과물과 함께 엮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이렇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애매하게 끝났는데 포폴 그대로 들고 오는 사람과 진짜 유저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굳이 방학에 UT를 한번 더 해보고 온 사람과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 가지의 역량이 무슨 뜻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녹여져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의 그 잡 디스크립션에 표현된 것과 좀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포트폴리오 강연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